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정혜권 기자의 재건축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은 방배 신동아 아파트의 재건축 현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방배 신동아 아파트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마감재 교체 관련된 논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논란이냐면은 마감재 하나를 바꾸기만 해도 1,000억 원대의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상당수의 마감재가 교체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핵심 지역입니다. 또 시공사인 포스코 ENC가 자사의 최상위급 하이엔드 브랜드인 오티에르를 최초로다가 진행하는 현장이기도 하고요. 오티에르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첫 현장이니만큼 포스코 건설에서는 이 해당 현장에다가 그야말로 명품으로다가 도배를 하다시피 해서 어마어마한 명품의 마감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들이 갑작스러운 마감재 교체 논란에 휩싸이면서 어떠한 의혹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포스코에서 진행했던 오티에르의 마감재 입찰 제안서, 이것은 단순한 홍보물이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어떻게 보면 약속이고 준 계약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홍보물이라든가 입찰 제안서에 나왔던 것들은 하다못해 수도꼭지 하나도 시공사의 마음대로 교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대법원 판례에도 여러 차례 나왔듯이 포스코가 여러분들께 약속한 하나의 약속이고 준 계약서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결정하거나 이것을 뒤집으려고 그러면은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문제들이냐면은 지금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이 현장에 어떠한 제품들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배 신동아 사업 제안서입니다. 이거는 포스코에서 만들어가지고 조합원들한테 보냈던 사업 제안서인데 주방 가구 같은 경우에는 볼탑이라는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해커라는 명품 주방 가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볼탑 제품 같은 경우 되게 재밌는데요. 가격대가 3억 원에서 5억 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흔하다고 합니다. 평균 가격은 1억에서 2억 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상판 같은 경우에는 에밀세라미카라는 제품입니다. 이탈리아산인데 굉장한 명품 브랜드죠. 면지 후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카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도 어마어마한 고가의 제품입니다. 싱크볼, 이 싱크볼이 아티녹스라는 이탈리아 제품인데 이 싱크볼 하나가 수백만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설거지하는 설거지통인데 말이죠. 수도꼭지, 그러니까는 그 물 나오는 것이죠. 수전이라고 부르는 거는 콜로사 제품입니다. 미국산 제품이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수도꼭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수백만 원이 넘어가는 제품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욕실은 어떤 브랜드가 들어갔을까요? 조금 전에 주방에서 말씀드렸던 수백만 원짜리 그 수도꼭지, 수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세면기 역시 수백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칼데바이라는 독일의 명품 욕조가 들어가는데 이 해당 회사는 범랑욕조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랑 냄비는 들어봤어도 범랑 욕조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욕조는 수천만 원대입니다. 수전이나 양변기, 그러니까 이게 비대 일체형 양변기로 나와 있는데 이 변기 같은 경우에는 파포니 제품으로 이탈리아 명품 제품입니다. 이탈리아산 최고급 브랜드 압도적인 1위인 마라치 제품에 타일이 들어갑니다. 엄청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거실과 침실에 관련된 브랜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빙룸이라고 불리는 이 공간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가 제품으로 손꼽히고 있는 론첼 제품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역시 전 세계에서 압도적 1위를 자랑하고 있는 독일산 창호 베카가 들어갑니다. 당연스럽게 전 세계 압도적 1위를 자랑하고 있는 마라치 제품이 들어가고 원목 마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되게 생소하긴 한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엄청나게 비싼 제품이더라고요. 칸스라는 스웨덴산 최고급 원목 마루가 들어갑니다.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에밀세라미카라는 굉장히 고가의 브랜드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마감재만 하더라도 서울 시내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가격이 나올 정도로 고가의 제품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최상위 브랜드인 오티에르라는 그 브랜드가 입점합니다. 따라서 포스코 디자인실에서는 자사의 어떤 제품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로 압도적인 1위를 자랑하는 명품 중에 명품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제품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품들이 교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명품을 교체한다고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여러분들께 진실을 알리고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합장님이 먼저 저희들과 통화를 했었고 조합장님이 이 제품을 왜 바꾸려는지 그 의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녹음 준비됐으면 들려주세요. 마감재 중에서 몇 가지가 교체가 추진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브랜드가 들어오는 거로다가 포스코하고 얘기가 되는 거로 확인이 네, 네, 됐잖아요. 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왜 이렇게 바뀌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제품이 좋아서 바꾸려고 그랬습니다. 공문이나 이런 게 주고받은 게 없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계속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결정되기 전에 네. 조합원들의 의견을 조합원들이 저를 다 물었습니다. 지금 저기 우리 그 이사님들이 다 물었습니다. 자, 아까 그 방송 녹음상에서는 삐 소리로 저희가 무음 처리를 했지만은 그 제품이 캐멀링이라는 독일산 브랜드입니다. 이 창호 업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논란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포 원베일리 그 결로로 인한 곰팡이 현상이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그 제품이 생산된 업체가 캐멀링입니다. 물론 캐멀링에는 그 제품 말고 다른 제품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제품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반포 1, 2, 4주구에서 시공사와 조합 측이 불법적으로 교체를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죠. 조합이 주장을 했고 시공사는 역으로다가 공문을 밑도 끝도 없이 보냅니다. 그래놓고서는 이거를 교체하는 게 어떻겠냐. 시공사가 마치 제안한 것처럼 형식을 꾸며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언론에 걸려가지고 수차례 보도가 되고 이후에 조합원 총회에서 무산이 됐던 제품입니다. 결국 영업 방식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제품으로 교체를 하고 있답니다. 왜 교체를 하냐라는 질문에는 좋아서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왜 좋은지 어떤 게 좋은지 가격의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좋아서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녹취 내용이 저거보다 조금 더 긴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손질을 했는데 이러한 얘기도 하셨습니다. 이미 현장도 다 가봤다. 사실상 결정이 된 거나 진배 없습니다. 조합은 바꾸기로 결정을 한 거나 진배 없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과정이 있었냐라는 질의에는 이사들을 통해서 뭐 다 알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보시는 조합원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 내용을 처음 접하시거나 혹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조합원들이나 시공사의 의지가 아니라 조합의 의지로 보여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약간은 틀립니다. 조합과 시공사의 합작품으로 보입니다. 포스코건설은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정되지도 않았고 총회를 통해서 결정에 대한 사실을 왜 너희들 언론이 취재를 진행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려면은 조합장님이 이미 교체를 결정한 것과 같이 아까처럼 좋아서 바꾸려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이게 포스코 내부에서도 알고 있을 정도로 다 알고 있는데 조합원들은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죠. 앞뒤가 틀리지 않았나요? 좀 먼저 이런 교체설이 나온다 그러면은 조합이나 조합원들이 공식적으로 안건이 나와가지고 치열한 고민을 하고 교체를 하는 게 순서입니다. 근데 조합원들도 모르고 시공사와 조합 임원들 몇몇만 아는 상황에서 이게 교체가 된다? 그리고 또 더 좋은 상위 브랜드가 아니면은 가격적으로 압도적으로 유리한 제품이 아닌 비슷한 가격대에 혹은 더 비싼 가격대인데 국내에서 이미 문제가 됐던 그러한 제품들로 교체가 되는데 이거를 갖다 쉬쉬하고 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수상하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교체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조합 민주주의는 이렇습니다. 사양 및 가격에 대한 비교 자료가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공사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공사비가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혹은 공사 일정을 맞출 수가 있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분석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을 설득을 해야 되죠. 그 이후에 조합원 총회에 상정이 돼서 투표가 결정이 되고 투명한 자재가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럼 현재의 밀실 행정은 어떤 것일까요? 특정 업체가 조합장을 개별적으로 로비하는 의혹과 이에 대한 정황이 다수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조합장이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조합장이 중립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러한 업체 혹은 시공사와 밀실에서 합의를 한 뒤에 조합원들한테는 마치 통보하듯이 자료를 맞춘다는 거죠. 결과값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 요즘에는 그런 게 없겠지만은 과거에는 답을 정해놓고 그 답 안에서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범죄를 수사할 때도 이미 누군가를 범인으로 특정 지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미 업체는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조합장님의 의견은 확정이 됐습니다. 무조건 거기로 갈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 조화서유라는 말이 모든 것을 대변합니다. 제 질문에 분명히 포스코와 조합이 왜 캐멀링이라는 업체를 변경하려고 하느냐라는 얘기에 조화서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게 월등히 좋거나 나쁜 게 아니라 혹은 공사적으로 아니면은 기술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아니라 조화서유라는 말로 정리를 했습니다. 결국은 내부적으로 이미 확정이 된 사안에 대해서 왜 포스코가 침묵을 하냐는 것입니다. 일군 건설사인 포스코는 단순하게 공사업체가 아닙니다. 포스코는 현재는 민간기업이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국가기관산업 발전에 있어서의 견인차를 했던 전 국민이 사랑하는 국영기업에 가까운 민간기업입니다. 국영기업을 했다가 민간기업으로 전환했지만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포스코 하면은 우리나라 산업의 1등 공신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가 사회적 책임과 도덕심을 도외시한 채 대표기업으로서 요구되는 그러한 투명성을 방기하고 입찰 제한서를 스스로 무력화하고 것에 대해서 묵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포스코 ENC 이 OTL가 어떤 브랜드입니까? 포스코에서 최초로 만들어낸 포스코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가장 자긍심이 넘치는 브랜드인데 누더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감재 몇 개가 교체가 된다면 디자인실은 왜 존재를 합니까? 그냥 뭐 마감재 업체가 명품이 어떤 거 있는지 그거 조사하려고 포스코의 디자인실이 존재했고 해당 디자인실에서는 단지 듣기 좋으라고 이런 거 깔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포스코 입찰 제안서에서 나왔던 이 마감재 업체들은 포스코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현장이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러한 아이덴티티가 누더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과연 최상위 브랜드로 볼 수 있습니까? 최하급 브랜드도 이렇게까지 망가뜨리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왜 만드신 겁니까? 이거 이렇게 묵인하려면은.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이미 존재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장인 둔촌 주공이라든가 대조 1구역이 있습니다. 단군 이래 헌정사상 최대 이러한 어마어마한 수식어를 달고 있는 둔촌 주공. 또 다른 내용이 있었죠. 단군 이래 최초로 재건축 공사 현장이 공사 중단됐던 그 공사 중단의 원인이 뭐였었냐면은 조합 측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마감재를 교체를 했습니다. 어디랑? 시공사랑 내부적인 협의를 통해서요. 그리고 난 뒤에 시공사가 보내온 청구서가 있습니다. 뭐냐? 공사비 인상에 대한 어마어마한 청구서였었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현재 여러분들 방배동 신동아 재건축조합과 포스코 ENC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가계약 상태입니다. 인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기존의 공사비는 그때 당시는 맞지만 지금은 전혀 틀립니다. 이거가 인상이 돼야 된다는 부분에는 저 역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사의 최상위 브랜드가 누더기가 될 정도로 넣었다 뺐다 하는데 포스코가 가만히 있는 이유는 조합과 협상을 할 때 또 다른 협상 카드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장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업체들과 좀 불편한 관계가 예상이 되는 것을 포스코가 모르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포스코가 의도적으로 그걸 유도했을까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포스코가 양보를 했기 때문에 이후 공사비 협상에서 조합도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포스코에서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사비 인상은 부동산 평가원의 마지막 컨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평가원의 그 컨펌은 최종 승인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비 인상의 핵심은 조합원의 투표도 아니면 부동산 평가원의 평가 결과가 아닙니다. 문제는 시공사와 조합 간의 협상입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된 공사비가 총회 안건으로 올라가고 조합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를 해주고 통과가 됩니다. 왜? 더 길어져봐야 반대해봐야 공사 기간도 늘어날 뿐더러 나머지 이 공사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또다시 공사비 인상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 맞게 했겠지. 조합을 믿고 조합원들은 투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 측에서 이렇게 불편한 모양새로다가 포스코와의 이면 내용이 있었다라고 그러면은 과연 조합원들을 대신해서 이 공사비 협상을 할 수 있는 거냐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포스코 ENC는 자사의 최등급 최상위 하이엔드 브랜드 OTL가 누더기가 되는 거를 방치하는 이유가 공사비 인상을 위한 의도적인 침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포스코 ENC에게 공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 선정 당시 제안한 마감재의 사양, 현재 추진 변경 중인 사양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또 이 내용에서 어떠한 업체들이 변경 추진 중으로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중대한 자재 변경을 최초로 제안한 주체는 조합입니까? 시공사입니까? 아니면 마감재 업체입니까? 이 자재 변경으로 인해서 향후 공사비가 단 1원이라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겠죠. 향후 공사비 인상 협상에서 이번 마감재 변경을 증액의 명분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고 조합원 앞에서 공식적으로 확약할 수 있습니까? 이 네 가지가 저희가 포스코한테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방배신동아 조합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재 변경 추진 사실과 그 배경을 조합원들에게 언제 어떤 공식적인 방식을 통해서 알리셨습니까? 저한테는 이사들을 통해서 알리셨다라는 식으로 얼버무리셨는데 공식적으로 알린 적이 있습니까? 본인들은 이미 좋아서 현장 실사까지 다 끝내놨는데. 두 번째, 기존 마감재 변경과 마감재 가격의 차이, 결로하자, 리스크, 공사비 영향에 대한 자료를 왜 아직도 공개하지 않습니까? 즉 마감재 변경되는 마감재 업체들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수백억이 걸린 자재 변경 사항을 조합원 총회 투표에 붙이지 않고 자꾸만 피하면서 이사를 통해서 알렸다라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조합장의 독단적 판단이 수천 명 조합원의 재산권보다 앞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단순하게 마감재 변경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마감재 하나가 변경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방송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조합원들이 원하면 수도꼭지도 바꿀 수 있고 바닥 타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벽지도 바꿀 수 있고 창호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캐멀링이라는, 저희가 조박전님과 통화했을 때 질의를 드렸던 캐멀링이라는 제품은 이미 앞단에서도 하자라든가 결로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또 다른 제품의 기술이 좋아서 혹은 제품의 성능이 우수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조합원들의 주장이 있으면은 그때 조합이 받아들여서 이거에 대한 품질 평가를 하고 총회를 통과한 뒤에 포스코에 요청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포스코나 조합 양측 모두 저희들에게 주장했던 거는 공문은 주고받은 게 없답니다. 공문은 주고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마감재 변경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더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또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마감재 변경을 추진하는데 포스코는 누더기가 돼도 묵인하는 이유, 조합장은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해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프레스룸의 끝장 취재는 계속됩니다. 본 방송은 방배신동아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재건축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끝까지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조합, 그리고 마감재 업체의 공식 반론 및 입장은 언제든지 환영하며 전달 시 가감 없이 후속 보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제보와 제안은 조합장님 의견대로 조합원한테 알렸다고 하시는데 이를 들으신 혹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신 조합원들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거나 이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조합원들 역시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프레스룸의 취재는 끝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